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국가의 어른이 안 보이는 세상인데 제가 이분을 그 새 비대위원장에 추천하기도 했는데 방송에서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딴 방송에서 제가 변호사님을 새 비대위원장에 모시는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이렇게 거론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정진석 위원장이 새로 비대위원장 됐습니다. 이봉규 대표의 그 제안이 파괴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키력이 없습니다, 제가. 나야 뭐 원래 무덤덤한 사람이고 뭐 3년 전 그 여름 비대위 구성할 때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하고 나하고 누구를 투표에 붙여 결정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떡이 됐다고. 그때 그걸 그 집행위원장이 안상수 의원이었는데 제가 안 물어봤어요. 내가 몇 표 나왔나. 그러니까 아마 두세 표밖에 안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봉규 TV에 이거 체면이 있지 뭐 나한테 연락도 전혀 없고 파괴력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파괴력이 없습니다. 안상수 의원 뭐 이따가 오후에 나오실 텐데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전국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당은 당규를 뭐 전국 중앙위원회에서 뭐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러는데 그게 제 눈에는 계속 트집거리를 이준석이한테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 꾀돌이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뭐 법원에 또 제소해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이럴 테니까 저는 일관되게 이 당은 해체하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해체해서 아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힘 당은 제껴버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홍길동 당을 만들어라. 그런 주장을 제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전직석 의원 뭐 대구도 아침 뉴스 들으니까 뭐 또 이준석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국민만 자꾸 피곤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데 이게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나흘 동안 이제 꼬박 이 조상의 제사도 지내고 가족끼리들 모이고 그리고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대표와 저 이게 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들이니까 우리가 국민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한국 정치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무력하게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번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래 어떤 결단의 시점을 선택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도 지금 봉기를 한다는 첩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 10월이나 11월에 그 민노총 등에서 민중 봉기를 획책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자유우파 시민들도 봉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그 우리가 좌절하고 피곤하고 불쾌하고 얹지 않고 TV 화면에 그 당사자들이 나오면 화면을 돌리고 싶고 그 얼굴들에서 그냥 X 냄새가 그냥 팍 터져 나오는 이런 느낌을 갖는 자들이 이게 TV를 장악하고 이게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고 그 이 현상이에요. 우선 그걸 가려서 얘기하면 제1야당 170석을 포용하고 있는 제1야당이 방탄의원단을 구성했다 그래요. 참나.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듣기로는 방탄소년단을 국회의사당 그 초대하나? 요랜드 호텔에 이게 특별히 출연시켜가지고 그걸 환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노래 좀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뭐 방탄의원단을 구성했나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의원단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우선 자기가 10가지가 넘는 사법 처리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무리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비연고지인 계양구에 가가지고 그것도 셀프 공천으로 압박을 가해가고
개딸들 동원해가 압박을 해가 공천하게 해가 일단 방탄복을 입었거든요. 입고 난 다음에 다시 2달 뒤에 전당대에서 대표가 되는데 이거는 방탄복 위에 이 전투 지휘복을 입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6.25 전쟁 전후에 리츠웨이 총사령관이 한국 리츠웨이 장군. 전선을 네. 방문할 때 네. 여기 수류탄을 달고 이렇게 사병들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안에 국회의원이라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그 위에 지휘복으로 수류탄을 달고 지휘봉을 들어 완전 무장을 했지. 그러니까 9월 1일 날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광주에 갔어요. 광주에 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광주 당원대에 가서 이 전라도는 민주당의 뿌리고 나를 보호할 이게 기지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두 겹의 방탄복을 입은 데다가 이제 지역까지 이제 딱 업고 완전 무장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9월 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 결의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방탄의원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거예요. 출석하지 마라. 두 가지. 대표께서는 무고한 일로 소환을 받았는데 왜 나가느냐. 그 다음에 검찰을 향해서는 포각무도한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소환영장을 발부한 검사는 사퇴하라. 옷 벗어라. 그게 서영교 최고위원이 거기까지 나가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일련의 사태가 다 헌법에 위반되는 사태라는 걸 국민인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아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 방탄의원단과 이재명 대표의 저 행태는 그러니까 법치를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재명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당하게 나가 수사받으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열 몇 가지 그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앞으로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재명을 향한 그 수사가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새롭게 뒤져가지고 먼지털이식으로 이런 조사 항목을 찾아낸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여름 이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제일 먼저 드러난 게 형수 욕설 파도 파문을 이게 한 그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어. 그거 들어본 사람들은 막 질겁을 할 정도입니다. 저도 들었는데 정세균 후보 뭐라고 얘기했어? 이걸 한 번만 들은 사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겠느냐. 예. 그 설훈 의원 같은 이는 이미 그때 대장동 게이트가 다 폭로됐어. 그 이낙연 캠프, 정석영 캠프에서 이걸 다 폭로했던 일이에요. 그 설훈 의원이 한 얘기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후보가 되기 전에 구속되고 대통령 되기 전에 구속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미 다 드러났는데 이 문재인 검찰이 이게 곳곳에서 뚜껑을 덮어놓고 있던 이걸 이제 조금씩 열기 시작한 이 단계다 이 말이야. 네. 이 단계에 저런 식으로 방탄의원단을 구성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나오고 전쟁을 선포한다 그래. 자, 이 상태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정당 해산 사유다. 현재 방탄의원단 구성했다. 네. 그리고 불출석하고 있다. 네, 예. 저 일련의 이 연속된 행위가 네. 이게 헌법에 근거한 정당 해산 사유다. 민주당의 정당 해산 사유다. 예, 첫째로 정당법에 관한 헌법 8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예.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민주적 운영이고 민주적 결정입니까? 아니죠. 방탄의원단 구성하고 박수로 해버렸잖아요. 박수로. 박수로, 야. 그거 끝나고 조홍천 의원이 이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반대파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갖고 아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방탄 결의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민주당의 조직이란 것, 원 외에 있는 개딸들이 이걸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170명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포로로 해가지고 SNS로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짓을 하면 문자 폭탄으로 못 살게 만들고 네.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그 국회의원 집을 포위하거나 사무실을 포위할 그런 태세를 보이니까 네. 완전히 포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국민 정치 형성에 필요한 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방탄위원단 구성 자체가 헌법 46조를 위배하는 거예요.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거는 헌법의 절대적 가치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동시의 권한입니다. 네. 의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된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네. 그다음에 권한인 것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탄위원단에 휩쓸려 들어가고 그 폭압적 분위기에서 방탄위원단이 구성됐다. 예. 이거 헌법 46조 정기면을 위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헌법 8조를 위배하고 헌법 46조를 위배했다. 그리고 헌법 8조 정당 규정 제3항에 예. 민주적 운영을 안 하고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으로 운영 안 될 때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 제소해서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제소할 수 있네요. 단계에 와서. 제소해야 할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대표 어찌 생각하세요? 윤 예, 대통령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뭐 여러 가지만 뭐 국정 상황 뭐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뭐 못 하겠죠. 1. 지지율 30% 고착. 그게 좀 뭐 그렇고. 예. 그리고 인사 실패에 무능하다, 뭐 대통령 같지 않다, 이런 여론 바탕 위에 자기가 1호 당원인 국민의힘당의 이 이준석 파동을 겪으면서 이 끝없는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당의 저 혼란은 정당 해산 사유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경고해야 할 단계, 경고. 예. 경고해야 할 단계인데 민주당은 그 경고할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헌법에 규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제1기관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그걸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가 국민은 우리도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러게. 아무 소리도 안 하나? 그건 나라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건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중봉기 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1. 직접 나서서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을 포위해서 민심이 어떻다 하는 걸 가시적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 방법이에요. 네.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한다든지 당사를 포위한다든지 국회를 포위한다든지 SNS를 통해 문자 폭탄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대통령에게 해산 제소를 하라는 청원 운동을 하는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대통령 이걸 해라. 대통령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걸 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오늘은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민주당은 해산 사유가 충분한데 국회 자체를 해산시킬 수 있나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 자체를 해산시킬 수 있나요? 그게 현 단계에서는 아니, 정당 해산 말고 국회 자체를. 그게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게 없죠. 국회 해산권이 없고 또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권이 없어. 그러니까 정당 해산밖에 안 되네요. 정당 해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윤 대통령이 일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당 해산 대통령한테 국민 청원 운동. 아니, 윤 대통령이 양쪽 당을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은 현재는 경고 단계에 나는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번에 뭐 비대위 구성해갖고 이 질서가 잡히는지를 봐서 이번에 또 혼란에 빠지면 그것 해산해야 돼. 해산해야 돼. 아니, 형평성에 맞게 해산해야 돼. 야, 민주당도 해산, 국민의힘도 해산, 양당을 그냥 양당.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봉규 시청자들께서 박찬종 씨는 그렇게 내키는 대로 말을 막 쏟아낸 것 같은데 예.
사실 제가 내 캔들 쏟아낸 게 아니라 아니죠. 법률가적 양심으로 제가 아는 네. 헌법을 해석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다소 놀랍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게 헌법입니다. 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우리가 주권 행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새로 정치 제도를 이게 모색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미국과 프랑스식의 중앙당 우선 이 정당 체제가 아닌 국회 중심의 정당 체제로 원내. 전환해야 되겠다. 국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40년 전에 미 국무성 초청으로 여야 의원단이 그 한 달 동안 초청 방문을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그 민주당과 공화당 당사를 한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국무성 담당관이 그거 왜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길래 그 누가 그래서 그 위원장 안에 총재가 있을 거 아니냐고 없습니다 이거야. 없다 이게 거기는. 거기는 되죠. 양쪽이 다 이 전당 대회 의장이 있다 이게. 네. 그럼 그건 뭘 하는 사람이냐? 4년마다 있는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에 사회 보는 사람이다. 그럼 그 중앙당은 뭐 하느냐? 조직 관리도 안 하고 통계만 내고 있고 그런 데다 이거야. 그러면 중심은 국회다 이거야. 국회. 예를 들면 다수당이 돼가지고 국회의장이 되면 그 국회의장이 실질적으로 당 지도자다 이게. 네. 그게 이번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다수당이 돼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열상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서열 국회의장이 3등이지만은 실제로 당의 제1 지도자다 이게. 그러면 야당은 이게 밀려가지고 야당이 됐을 때는 그럼 국회의장이 안 되지 않냐. 안 된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그것도 상원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하원 원내대표 둘이 공동으로 당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 국회의원 공천이 중앙당에서 내리꼽는 하향식 공천은 안 된다. 지금 이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내분의 네. 속사를 보면 공천권과 둘러싸여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좀 우리가 다시 170명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위원단에 승복해버린 것도 이재명이가 2년 뒤에 공천권까지 준다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고 이쪽도 싸우는 게 이준석도 노골적으로 이런 공천권 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앙당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향식으로 하는 걸 미국은 그게 없어요. 지역의 당원과 시민들이 그 지역의 민주당 또는 공화당 후보를 등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요대로 갖고 오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거 꾀돌이들이 말이야 공천 투표율이 가까워오면 저건 자기 지지자들을 많이 모아가 무슨 미리 당비 같은 거 대신 대납하고 이렇게 숫자를 불려가지고 하는 이런 일이 또 반칙을 또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진국 대열 G10 국가에 진입하고 OECD에 29번째로 가맹한 국가지만 정치적으로 국민 의식이 말이죠.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만일 미국식으로 지금 채택했을 때 아니다. 넌 대신 내가 돈 내고 그렇게 할 것도 내가 내고 하겠다 이러고 그것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게 폭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게 이 나라가. 그래서 정당 해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킬 수 있다는 헌법이 있으니까요.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